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과 이유찬 교수님의 전자기 수치 해석 연구실에 있는 3학년 조민철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FEM을 이용한 전자기 수치 해석에 관한 이티드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수치 해석과 수치 해석 방법 중 하나인 Finite Element Method에 대해 설명을 하고 FEM의 단계의 예시 그리고 Conjugate Gradient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현상에 대해 해석을 하기 위해선 그 현상을 우리가 아는 과학적 법칙을 사용해 수학적 모델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학적 모델링은 크게 미적분과 같은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Exact Solution과 컴퓨터를 통한 수치적 기법을 사용하는 Approximate Solution이 있습니다. 이때 어프로스메이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수치 해석 분야입니다. 이그젝트 솔루션을 통한 정확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자동차 그림이 있는데 이 자동차에 5V의 전압을 걸어주면 차량 안팎에서의 전자기장 분포는 어떠한 특정 미분 방정식을 따를 것이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 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컴퓨터를 통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보다 쉽게 어프로시메이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수치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수치 해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처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체가 단순한 구조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구조물을 간단한 엘리멘트로 나누고 그 엘리멘트들의 영향을 합쳐서 전체 구조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FEM 방법입니다. FEM 방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실행되게 됩니다. 먼저 전체 구조물을 작은 엘리멘트로 나누는 디스크리티징 단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3D 형태의 복잡한 구조물을 간단한 삼각형 형태의 엘리멘트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뮬레이팅 단계입니다. 먼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해인 P를 틸다 P라고 근사화시킵니다. 틸다 P는 어떤 베이시스 펑션 VJ와 코이피션트, 익스펜션 코이피션트 CICJ의 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후 이 P를 어떤 펑셔널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펑셔널을 도입한 이유는 어떤 복잡한 디퍼런셜 이케이션을 적분하는 문제를 펑셔널을 도입해서 그 펑셔널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베리에이션 F는 0이라는 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베리에이션은 미분 연산자는 아니지만 미분 연산자와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베리에이션 F는 0이라는 식을 풀게 되면 결국 KC는 B꼴의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 앞에서 구한 식들의 엘리멘트들의 영향을 더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AX는 B꼴의 선형대수 방정식을 풀면서 이 FEM 단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1차원에서 FEM을 적용한 푸아송 방정식 문제의 예제입니다. 문제를 설명드리면 x는 0과 1의 무한한 평행판이 있고 x는 0 그리고 1에서의 전압이 각각 0, 1V로 주어져 있고 두 평행판 사이는 일정한 유전율 입신론을 갖는 유전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매트랩 결과로 코딩한 결과를 아래에 첨부했는데 먼저 왼쪽 그림이 엘리멘트 개수가 4개일 때 오른쪽이 11개일 때의 결과값입니다. 두 결과 모두 이그젝트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엘리멘트의 개수를 늘리자 더 이그젝트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수치 해석 모델을 사용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AX는 B 꼴의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AX는 B 꼴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크게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다이렉트 솔버와 어, 어프로시메이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푸는 이터레이티브 솔버가 있습니다. 이 중 매트릭스가 매우 크고 스파시한 성질을 최대한 이용해 최대한 해에 가까운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이 바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반복법이라고 하는데, 반복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초기 값을 임의로 설정해서 대입을 해준 후에 특정 루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소개드릴 방법이 이 반복법으로 많이 쓰이는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입니다. CG라고도 합니다. CG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매트릭스 A가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하고 A가 파지티브 디피니트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어떤 CG의 기본 개념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AX는 B라는 푸는 문제를 어떤 fx 함수를 도입하여 이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해주면 되는데, 먼저 임의의 초기값을 정하고 그 값의 기울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기울기를 구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함수는 결국 극소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알고리즘화 한 것입니다. 먼저 탐색 방향 DK를 잡고 DK 방향으로 F가 감소하는 스텝 사이즈를 구하고 추정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계산량이 아주 적지만 수렴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탐색 방향으로 켤레 벡터들을 사용하는 컨주게이트 디렉션 방법입니다. 컨주게이트 디렉션 방법을 사용하면 미리 켤레인 탐색 방향을 구해야 하고 뒤로 갈수록 계산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켤레 방향의 그람 슈미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1차 독립 집합을 각 단계의 전차로 넣어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람 슈미트 과정에서 식이 간단해지므로 계산 시간과 컴퓨터의 메모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의 알고리즘화 방법입니다. 먼저 임의의 추정치 x0를 초기화하고 잔차를 초기화하고 학습 방향을 초기화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 서치를 통해 알파 k를 찾고 추정값과 잔차 탐색 방향 순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을 반복하는 루프를 만들어 주게 되면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봐도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 더 빠르게 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FEM은 해석하고자 하는 물체를 작은 엘레멘트로 나누는 디스크리티제이션 단계, 그 다음에 엘레멘탈 매트릭스와 이케이션을 포뮬레이트하는 포뮬레이팅 단계, 그리고 각 엘레멘트의 영역을 합주는 어셈블링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AX는 B 꼴의 선형 방정식을 푸는 솔빙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AX는 B 꼴의 선형 내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크게 다이렉트 솔버와 이터레이티브 솔버가 있고, 이 이터레이티브 솔버 중 하나인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에 대해 앞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의 목표는 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을 FEM에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